오프닝 2018년 평화의 봉 그리고 잊혀진 약속.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나들며 손을 맞잡았던 남북 정상의 모습을 말입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믿었고 핵 없는 한반도가 곧 실현될 것만 같았던 그 시기.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이라 부르며 헌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평양과 판문점의 밀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측 인사들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이자 남북 대화의 핵심 목격자였던 윤건영 의원의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김정은의 생생한 육성을 분석해 보려 합니다.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믿어달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뱉었다는 이 말의 진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치료가 안 된다는 비유에 담긴 북핵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2018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8년 3월 평양, 김정은의 호소 나를 믿어달라. 시계 태블릿을 2018년 3월 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북 특사단이 평양노동당 본부 청사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놀라울 정도로 파격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낸 카드는 선대 지휘관들의 유훈이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원칙은 달라진 게 없다.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 낡은 레코드판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었지만 당시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한 남측의 걱정에 대해 걱정은 꽉 붙들어 매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심지어 장사정포 같은 상용 무력도 동족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죠. 여기서 윤건영 의원의 기억에 선명히 남은 발언이 등장합니다. 면담을 마치며 김 위원장은 농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나를 믿어달라. 이는 자신을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인간적인 면모를 빌려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특사단은 이 발언에서 김 위원장의 상당한 신뢰 구축 의지를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안과와 치과 북핵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비유.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 도중 매우 흥미로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안과와 치과 이야기입니다. 그는 핵 문제 발생의 근원을 역사적 뿌리부터 진단해야 한다며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북핵 문제의 치통은 체제 불안에서 오는 것인데 미국이 엉뚱하게 제재나 압박 같은 안과 치료만 하려 한다는 불만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픈 곳을 고치려면 미국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고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보장해줘야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훗날 싱가포르와 하노이로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입이 닳도록 말했습니다. 3. 트럼프를 향한 불만 말만 앞세우고 호응은 없다. 시간은 흘러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6월 싱가포르 이후인 9월 5일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시 방북한 특사단에게 김 위원장은 이전과는 다른 기류를 보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비핵화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앞세울 뿐 어떤 호응 조치도 없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 즉 제재 완화나 체제 보장의 확실한 시그널을 달라는 것이었죠. 이런저런 선언문 하나로 영구적 비핵화와 맞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계산법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사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파격적 수용 더 이상 논하지 말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김 위원장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태도 변화입니다.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한미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 부르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김 위원장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사실 김영철 통전부장과 어제 늦게까지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볼까 고민했지만 일방적 주장만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더 이상 한미연합훈련은 논하지 말자. 이는 남북 대화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안보 현안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4월 1일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에 참석해 한미훈련 첫날에 공연하게 되어 뜻깊다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김 위원장의 변화를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수용적 태도는 하노이 노딜 이후
다시 강경 대치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였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 윤건영의 기억 그리고 7년 뒤의 참담함.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책에서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들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회고합니다. 2018년에 김정은은 남측 대표단에게 친근하게 농담을 건네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읍소하며 한미훈련조차 수용하겠다는 유연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향해 전술핵 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7년 전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었다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목표인 확실한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가 좌절되면서 북한이 생존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꾼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가 김 위원장에게 준 타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윤 의원이 기록한 판문점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신뢰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역사의 교훈, 대화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윤건영 의원의 기록을 통해 2018년 평양의 뜨거웠던 대화들을 되짚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한 비핵화 의지와 미국을 향한 서운함, 그리고 인간적인 호소들. 이 기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단순히 김정은에게 속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당시의 긴장 완화 효과가 컸고 반대로 진심이었다고 믿기에는 지금의 도발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2018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는 더 정교하고 단단한 평화 프로세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말한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안 된다는 비유는 여전히 유효할지 모릅니다. 북한이 느끼는 안보 위협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하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김정은 위원장의 당시 발언들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다고 보시나요?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이 비사들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어떤 시사점을 줄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